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 측정 교과목이고요. 온라인 비대면 강의 4주차 2차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밀 측정 4주차 2차 시에는요,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길이 측정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 대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버니어 캘리퍼스를 주면 길이를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눈금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고, 기타 측정할 때의 주의사항 또는 측정기의 기본적인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요. 원리는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랬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자와 캘리퍼스를 조합한 것이다. 즉, 이 자에 캘리퍼를 달아놓은 겁니다. 캘리퍼. 이걸 캘리퍼라고 하는데요. 이걸. 자, 즉, 이 메인 스케일에다가 이거 버니어 스케일을 합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것을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합니다. 캘리퍼를 대놓으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요, 이거를 갖다가 어미자라고 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어미자를 슬라이딩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얘를 갖다가 버니어 캘리 스케일, 즉 아들자라고 합니다. 어미자에도 눈금이 새겨져 있고요. 아들자에도 눈금이 새겨져 있어요. 이따가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니어 캘리퍼스는 어미자와 아들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뭘 측정하냐면 제품의 길이, 자, 이쪽에다가 길이 또는 외경을 측정할 수 있겠죠. 이쪽은 안찌름, 내경,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템, 자루라고 하죠. 자루. 스템이 들어갔다 놨다 합니다. 아들자가 어미자를 타고 움직일 때 이게 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걸 깊이를 측정하고요. 또한 이거 단차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아들자는 어미자 눈금수보다 많거나 적게 해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곧 정밀도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마이크로미터 공부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미자의 한 눈금만큼 차만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최소 0.02mm 또는 0.05mm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버니어 캘리퍼스로는 정밀도를 얼마까지 한다고요? 0.0이나 0.05mm까지 측정합니다. 그러면 0.01mm 또는 0.001mm 단위 측정 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0.05mm짜리를 거의 대부분 씁니다. 0.05mm짜리. 그래서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20분의 1mm다라는 뜻입니다. 어미자를 쭉 따라가면요. 끝에 여기에 지금 밀리미터라고 써져 있어요. 즉, 어미자는 밀리미터고, 눈금 하나가 1mm고, 아들자는 눈금 하나가 20분의 1m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분의 1mm, 즉 0.05mm입니다. 0.05mm에서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의 조합으로 길이, 내경, 깊이, 단차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명칭 다시 한번 보죠. 아까 메인 스케일 어미자입니다. 어미자. 그리고 캘리퍼, 이거 캘리퍼라고 하는데 두 개 조, 우리말로는 조인데요. 자, 아들자가 있고요. 눈금이 각각 새겨져 있고, 여기는 150mm다. 일반적으로 150mm를 많이 써요. 길이가. 이게 1m짜리도 있습니다. 특별한 게 200mm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50mm짜리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눈금 하나하나가 우리 일반적으로 30cm 자에 있는 1mm 눈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0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아들자는요, 여기에 20분의 1이라고 써 있거나 또는 0.05mm라고 써져 있어요. 눈금 하나가 0.05mm다라는 뜻이고요. 자, 명칭 보겠습니다. 외측을 측정할 수 있는, 자, 버니어의 눈금. 자, 이렇게 있죠. 두 개,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면. 기준면입니다. 이거 몸체,
자, 이거를 이 나사로 돼 있는데 이걸 돌리면 아들자가 어미자와 확 붙습니다. 네, 나사로 쥐어놓으면. 그러면 아들자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치수를 재거나 직접 눈이 읽기가 어려운 곳 또는 읽는데 이쪽에서 읽으면 이 눈금이 제대로 똑바로 위에서 봐야 되는데 제대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조입나사를 이용해서 조여놓고 빼내서 정확히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입나사라고 하고요. 이걸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슬라이더,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금, 번여, 아들자 눈금, 번여 눈금, 어미자 눈금,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외측조, 여기는 외경 또는 길이, 이런 걸 측정합니다. 외경 측정하죠. 이 단의 길이를 측정하죠. 이런 식으로 외경을 측정합니다. 자, 우리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이 축, 측정기의 축과 측정되는 이거의 축에 차이가 있으면 아비의 원리에 벗어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벗어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경이나 길이를 측정하는 외측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봅니다. 이쪽은 기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측, 자, 이 사이 거리 또는 내경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즉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거 외부 쪽, 이거 내부 쪽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아까 그랬죠? 이거 스템, 바가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게끔 돌출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깊이를 측정한다. 항상 닿는 면 기준이 돼서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깊이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눈금을 그때 읽으면 아, 이 깊이가 얼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쪽을 이용해서요. 이쪽을 이용해서는 여기 이 면도 단차를 측정합니다. 여기 지금 딱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밀어내면 여기 닿을 때까지 그때 눈금 읽으면 단차, 이 높이를 측정할 수 있죠. 이 단차, 네, 단의 차이를 단차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온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다음 중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1번 외경, 2번 내경, 3번 단차, 길이, 4번 깊이, 5번 다른 거 하나 넣어놓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20분의 1짜리 0.05를 많이 쓰고요. 바깥지름, 두께, 안지름, 깊이, 홈 등을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측정 외에도요. 네, 측정 외에도 이렇게 자, 여기를 딱 잘라내고 싶어요. 정확하게 여기를 반듯하게. 그럴 때 금을 그어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자르면 이 면과 직각이 되게끔 자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금을 그으면 기준면이 아까 여기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으면 선이 그어지겠죠. 또한 이 동그라미의 센터에다가 또는 어느 구간에 홀을 뚫고 뭐 탭을 내거나 나사를 내거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미리 정해놓고 네, 조임나사로 딱 조여놓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선을 딱 긋고 다른 쪽에서 또 한번 그으면 X자가 표시가 되겠잖아요. 네, 그 센터, 접점, 만나는 점에다가 홀을 뚫고 탭을 내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요, 뭐 몇 가지들이 더 있는데 주로 이런 식으로 버니어 캘리퍼스는 사용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외경, 내경, 깊이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단차 측정했었죠. 네. 자, 어미자, 아들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미자, 아들자 뭐 이런 용어들은 뭐 필요 없고요. 자, 이거 조임나사, 어미자와 아들자 이것도 150mm 짜리고요. 자, 여기에 0.05mm라고 써졌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자, 사용시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사용할 때 버니kel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맞으라고 내는 맞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왜? 읽어보면 당연한 소리가 많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보기가 5개 있다 그러면 3개는 당연하고 2개 정도가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네, 그 정도에서 만 고르면 되는 정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자, 측정기를 깨끗이 닦은 후에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잖아요. 충격에 조심하고 떨어뜨려서는 안 되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당연하죠. 정밀하게 측정하는 계측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0점 세팅을 정확히 한다. 당연한 소리죠. 0점 세팅. 얘를 어미자, 아들자를 최대한 움직여서 딱 붙었어요. 붙었을 때는 이 아들자의 0과 어미자의 0이 눈금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0점이에요. 0점.
자,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이걸 고치냐? 나중에 배우지만 교정을 합니다. 교정이라는 것은 얘를 눈금을 정확히 맞도록 얘를 수리를 해주냐? 그게 아니고요. 얘는 얼마만큼 길이 오차가 플러스 0.5mm만큼 크게 나오니까 이렇게 교정을 해줘요. 그럼 실제 재고 나서 0.5를 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교정입니다. 만약에 또는 0.1mm만큼 작게 나오더라 그러면 그렇게 0.1만큼을 작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러한 계측기들은 일정 기간마다 그 교정 필증이라고 하죠. 교정을 받고 나면 자동차 필증이 있듯이 자동차 검사를 받듯이 이런 것들도 일정 기간마다 교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0점 세팅 정확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차 발생이 없도록 눈금면과 수직 상태에 있도록 한다. 시차, 눈과 계측기 그 차이죠. 옆에서 보면 안 되겠죠. 항상 위에서 똑바로 봐서 이 눈금이 맞는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경 측정할 때는 취소를 하고 내경은 취대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도 생각해보면 뻔해요. 자, 외경은 취소치로 하고 내경은 취대치로 한다. 자, 여기 내경 잰다 그래봐요. 내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값이 적죠, 실제보다. 자, 내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실제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여기까지 쭉쭉쭉쭉 오면 제일 커졌다가 또 작아질 거예요. 따라서 최대치를 재야 되겠죠. 내경을 잴 때는. 그죠? 네. 외경을 잴 때는 최소치를 재면 돼. 이게 틀어져 있거나, 자, 여기서부터 이 끝을 재야 되는데 여기부터 반대쪽 이쪽을 재거나 그러면 더 커지니까 최소치를 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고요. 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다라는 얘기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비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가능한 조 안쪽 깊은 곳에서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요. 자,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요 끝에서 재는 것보다 이 안쪽으로 재어야 그만큼 축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꺾이는 거가 작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얇은 파이프를 잰다 할 때 이 끝으로 재는 게 아니고요. 이 안쪽으로 잽니다. 이쪽. 여기로 잽니다. 여기는요. 이쪽 그 기준보다도 안쪽으로 파여 있어요. 파여 있어서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은. 물론 큰 것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로 재어지는 거니까 관계없지만 작은 것은 여기다 재야 되겠죠. 여기다가. 자, 그런 식으로 아비의 원리에서 벗어나니까 가급적 조 안쪽 깊은 곳에서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비의 원리 어긋남으로 가능한 조의 바깥쪽에서 측정한다.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도 잘 나옵니다.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측정 준비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나 블록 게이지 안 배웠어요. 정반도 안 배우고 이런 거 안 배웠습니다. 게이지 블록이라고 하는 블록 게이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서 정반 위에 올려놓는다. 자, 이것을 할 때에는 이거 왜 필요하냐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외관상 이상 유무 관찰하고 판단해서 슬라이더 작동이 원활한지 검사한 다음에 해라. 뻔한 내용이 되겠죠. 이 블록 게이지는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정밀한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블록 어린이들 장난감 블록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주 정밀해요. 두께도 정밀하고 길이도 정밀한 그런 것을 갖다가 블록 게이지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버니어 캘리퍼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10mm짜리 두께 10mm짜리 블록 게이지를 갖다 딱 재면 10mm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이게 계측기가 오차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얼마 오차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는 게 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측정 준비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0점 조정 했습니다. 자, 외측 측정 기차는 차이는 외측 측정면 사이의 블록 게이지. 자,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서 당연히 외측 측정하는 곳에다 집어넣고 얼마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한다라는 뜻이고요. 내경 측정은 내측 측정면에다가 블록 게이지를 넣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략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서 0점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외측은 블록 게이지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내측은 여기다 넣는다는 뜻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라는 얘기고요.
자, 슬라이드면이나 측정면의 눈금면을 깨끗이 닦아서 먼지나 기름을 제거하고 측정면을 가볍게 닿게 하고 광선의 비춰부와 그 사이에 틈새가 보이는가 확인 0점 조정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블록 게이지를 집어넣었어요. 넣고 꽉 밀면 이 눈금이 더 앞으로 가요. 살짝 밀면 좀 떨어지겠잖아요. 이건 힘 조절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 손으로 힘을 조절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미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특히 일반 스틸이 아닌 플라스틱 또는 얇은 거 또는 파이프는 파이프인데 두께가 아주 얇은 거 이런 것들은 변형이 생겨요. 이 힘에도.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닿을 정도로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읽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틈새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0.0. 이 아까 어미자와 아들자가 슬라이딩을 드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블록 게이지가 딱 닿았는데 이 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광선에 비춰봐서 해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0점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측기는 0.1mm 크게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서 0점 조정을 해서 실제 내가 원하는 계측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00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재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측정입니다. 버니어의 측정면은 좁은 홈 등을 측정하는데 편리하도록 얇게 되어 있어 비교적 마모가 빠르다. 네, 그렇습니다. 어미자에 가까운 쪽을 사용하여 정확히 측정한다. 아까 그랬죠. 이 이유뿐만 아니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비의 원리 때문에도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쪽은 되게 날카로워요. 얇아요. 네, 그래서 좁은 틈도 들어갈 수 있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얇으니까 잘 마모가 일어나니까 안쪽으로 재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원리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내측 측정에서는 안찌름을 측정할 때는 측정의 최대 홈 나비 측정에 있어서는 취수를 구하는 데 유의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네. 최대의 나비. 자, 무슨 말입니까? 아까 내경은 내경인데 아까 쟤는 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를 재면 길이가 더 늘어나잖아요. 이 단차, 이 간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맞구나 틀리구나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재봤습니다. 내경, 호를 잴 때 이런 것들을 잴 때는 취소가 돼야 맞겠죠. 아니, 최대가 돼야 이런 것들은 취수가 되어야 맞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측기를 가지고 실제 해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캘리퍼스는 측정력을 일정하게 하는 장치, 정압장치라고 하고요. 또는 레치 스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장치, 자, 아까 그랬죠? 이게 없기 때문에 밀면 더 밀린다라는 뜻입니다. 없으므로 피측정물을 측정할 때는 무리한 측정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시차를 생각하여 눈금면으로부터 직각 위치에서 아까 시차, 눈하고 눈금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직각에 대해서 읽어야 된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것도 자, 측정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0점 조정이 됐든 측정이 됐든 측정 준비가 됐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버니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 측정하는 거니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블록 게이지도 보고 실제 한 번씩 재보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자, 측정값 정리 및 계산. 측정을 여러 번 해서 평균을 통해서 안정된 값을 찾는다. 측정된 값을 기록표에 기록하고 계산에 의해서 각 값을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잰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평균값으로서 안정된 값이 나오니까요. 자, 이게 곧 뭐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밀도, 정확도라는 게 나오죠. 네, 연상이 되실 겁니다. 자, 눈금 읽기 측정 방법. 자, 이 방법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이것도 눈금을 읽어야만이 값을 도출을 하니까 눈금을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어미자의 눈금을 먼저 읽습니다. 두 번째,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일치하는 곳에 눈금을 읽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미자의 눈금을 읽고 아들자의 눈금을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미자의 눈금 더하기 아들자의 눈금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미자의 눈금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아들자의 눈금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둘을 합하겠죠. 네, 이렇게 합합니다. 자,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3주차 1차 시에서 공부했던 측정기의 특성에서 이걸 배웠어요.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찾아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무슨 내용이었냐? 그때 이게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는데요. 마이크로미터에 보니까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50에서 75mm 0.01mm 미츠도요. 메이커고요. 0.01mm 라는 것은 감도라 그랬습니다. 감도. 즉 정밀도에 측정을 할 수 있는 정밀도. 이게 0.01mm다. 우리 아까 버니어 캘리퍼스는 정밀도를 얼마게 한다 그랬죠? 감도를 0.05mm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0.02짜리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0.05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20분의 1 또는 0.05mm라고 써진 거예요. 네, 측정기에는 전부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감도가 써져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0에서 75다라는 얘기는 뭐였었죠? 지시할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범위는 이 사이 값인 25고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50에서 75다 이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지시 범위, 즉 지시할 수 있는 범위는 25mm 이 구간이고 측정 범위는 50에서 75까지 된다. 그러면 이 측정기로 40짜리 길이를 측정할 수 있냐? 못 잰다는 얘기입니다. 네, 못 잽니다. 50 이상 75까지 재고요. 측정의 정밀도는 0.01, 즉 감도는 0.0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감도, 지시범위, 측정범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50mm 그리고 0.05mm라고 써졌어요. 그러면 감도, 정밀도 얼마? 0.05mm. 네. 그죠? 지시범위, 지시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죠? 지시할 수 있죠? 네. 150mm입니다. 그죠? 측정 범위 얼마입니까? 0부터 150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3주차에 배웠던 감도, 지시 범위, 측정 범위를 버니어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버니어에는 이거가 있다. 이것도 돌릴 수가 있는데 얘 작은 것도 돌립니다. 이것은 돌리면 여기에 제품이 꽉 끼면 헛바퀴가 돌아요. 일정한 압력으로 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버니어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닿을 정도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무리한 힘을 주지 말라 그랬었죠. 네, 마이크로미터는 있습니다. 왜 마이크로는 있고 버니어는 없냐? 버니어는 정밀도가 마이크로미터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없이도 그 정도 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하고요. 실제 눈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중간고사 시험 볼 때도 그리고 실습에서도 분명히 이건 다룰 겁니다. 자, 눈금을 읽겠습니다. 이 눈금을. 자, 눈금을 읽을 때 첫 번째로 자, 이게 정밀도가 얼마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 정밀도 얼마입니까? 감도 얼마죠? 여기 있죠. 20분의 1mm. 20분의 1mm는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보면 0.05mm가 됩니다. 이게 측정기, 이 측정기의 감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눈금 읽어봅니다. 눈금 읽는 방법 첫 번째, 어미자의 눈금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어미자의 눈금 뭐죠? 요거죠? 이거. 어미자를 아들자가 타고 다닌다 그랬어요. 어미자는 이렇게 돼 있고 이 뒤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150mm. 즉 어미자 한 눈금은 몇 mm다? 1mm다 라는 뜻이에요. 1mm. 자, 그래 놓고 어미자가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 30, 40에서 150까지 있을 겁니다. 이게 150짜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0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봤더니 아들자 0이 딱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어미자 눈금을 얼마큼 읽냐면 쭉 와서 아들자 0이 시작되기 전 거, 바로 전 거를 읽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 읽으면 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이겠죠? 자,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11입니다. 여기가 11.
10mm, 11mm 사이에 0이 있어야 아들자. 그러면 얘는 어미자로 추이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은 10mm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고 있는 길이는 10mm보다는 크고 11mm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일단 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미자로 읽을 수 있는 추이대의 값은 몇 밀리미터? 10mm입니다. 왜 10mm? 10하고 11 사이에 아들자 0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1mm 단위이기 때문에 어미자의 눈금은 10mm까지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아들자의 눈금을 읽어야 되겠는데, 이제 아들자의 눈금은 어미자의 눈금과 아들자의 눈금이 일치하는 눈금을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들자의 눈금을 읽을 때는 어미자의 눈금과 일치하는 눈금을 읽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딱 기호를 써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자, 이 자리를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자리를. 자, 그러면 아들자의 눈금은 어미자는 1mm 단위고 아들자는 얼마라고요? 이게 20분의 1, 0.05m라고 그랬습니다. 0.05mm. 즉, 한 눈금이 여기까지죠. 1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두 눈금입니다. 여기는 세 눈금, 네 눈금,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눈금이에요. 일곱 번째. 여기가 일곱 번째 눈금에 일치를 해요. 여기를 읽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자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자의 눈금을 읽을 때는 어미자의 눈금과 일치하는 눈금을 읽어라 라는 얘기고요. 한 눈금의 길이는 20분의 1mm, 즉 0.05mm. 따라서 한 눈금 0.05mm, 여기는 0.05, 0.05니까 0.1mm가 되겠죠? 0.15, 0.2, 0.25, 0.3, 0.35 이렇게 됩니다. 즉 7눈금, 7눈금 곱하기 한 눈금이 0.05 해서 0.35가 됩니다. 그러면 왜 헷갈리게 여기를 1, 2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냐? 자, 이건 0.1, 0.2, 0.3, 0.35다라는 얘기예요. 자, 0.5, 0.1, 0.05다니까 0.05, 0.1, 0.15, 0.2, 0.25, 0.3 이렇게 0.1, 2, 3, 4, 5, 6에서 10까지 가면 딱 이게 1mm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살펴보겠습니다. 어미자의 눈금은 아들자가 0이 있는 곳까지 해서 10과 11 사이니까 10mm를 읽어 놓고요. 아들자는 어미자의 눈금과 일치하는 눈금을 읽을 때 한 눈금은 0.05니까 이게 7개 눈금이고 해서 0.35다. 이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를 더해주면 10mm하고 0.35를 더하니까 10.35mm 라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까 앞서서 어미자의 눈금과 아들자의 눈금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들자의 눈금을.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딱 맞는다고 치면 이게 여기에 맞습니다. 네? 즉 20짜리를 19mm에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19mm 19를 20등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0.05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정밀도가 0.05인 거예요. 참고로요. 나중에 마이크로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금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어떤 곳이든 이제 스톱을 누르면 딱 멈춥니다. 이 눈금을 읽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냥 연습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 외측제죠? 이거 내측제죠? 네, 이 길이는 이 길이가 같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미자의 눈금을 읽어라. 어미자는 10mm, 11mm, 12mm. 그럼 이거 12를 읽어야 됩니까? 12를 읽어야 됩니까? 12를 읽어야 되겠죠? 11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 그래서 어미자 10mm, 11mm 읽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일치하는 눈금을 찾아볼까요?
일치 안 하죠? 갈수록 일치 가까워집니다. 이제 이게 가까워지는 놈을 쭉 찾아봤더니 대략 한 8 정도 되네요. 두 개가 일치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가 크고 이쪽은 작으니까. 자, 그럼 여기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이 눈금 간격이 몇 개입니까? 여기까지가 2, 8에 16이겠죠? 네, 자, 그래서 16개의 눈금 곱하기 한 눈금은 20분의 1이니까 0.05예요. 네, 곱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0.8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나중에 하다 보면 돼요. 11, 11mm죠? 11.1, 11.2, 11.3, 4, 11.5, 6, 7, 8 그래서 11.8mm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읽을 실력이 될 거예요, 나중에. 자, 우리는 근데 아직 잘 모른다면 어미자 11 더하기 이 눈금 8에 일치하니까 16개의 눈금 곱하기 0.05 하면 0.8이 됩니다. 이제. 따라서 11.8mm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이번에는요. 10, 어미자 x입니다. 10, 11, 12, 13, 14가 아니라 13점 얼마가 되는데 후반 나오겠죠. 13점 후반. 네. 13 어미자 읽어놓고요.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일치하는 눈금을 찾아봤더니 어떤 놈이 일치합니까? 이제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일치하는 놈을 찾아봤더니 어떤 놈이 일치하죠? 대략 여기네요. 여기. 여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눈금 숫자는 아들자의 눈금 숫자는 2, 8에 16, 17개입니다. 17개. 곱하기 0.05를 해요. 그럼 0.85가 나옵니다. 0.85. 따라서 어미자의 눈금 13에다가 아들자의 눈금 0.85 해서 13.85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읽어집니다. 즉 전부 지금 다 0.05mm 단위로 읽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감도, 즉 정밀도가 0.05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5, 6, 6과 7 사이니까 일단 어미자 6을 읽어놓고요. 그 다음에 아들자 눈금을 쭉 읽는데 일치하는 놈을 읽습니다. 여기 정도 되네요. 9, 2, 9, 18 18개 눈금 곱하기 0.05 하면은 0.9가 됩니다. 그럼 값이 얼마가 됩니까? 11이 어미자, 아들자는 0.9, 11.9가 되겠죠. 아, 6이죠. 6이죠. 6.9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네. 시간상 맨 마지막 거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5mm, 6mm, 7, 자,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데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전반부에 있겠죠. 6점 초반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을 잡아놓고요. 아들자와 일치하는 봤더니 여기네요. 그러면 눈금이 몇 개입니까? 4개죠. 4 곱하기 0.05 하니까 0.2가 됩니다. 그래서 6.2가 되겠죠. 6.2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읽는 방법들을 차근차근히 따져가지고 더해서 읽어보시다가 나중에는 이거 6점 여기네 6.2 이렇게 읽는 거예요. 6점 여기 일치 6.6 여기 일치 6.6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눈금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중에 또 연습도 해볼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읽는 방법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어미는 밀리미터, 1mm 단위고 여기는 0.05 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익히 우리가 감도나 지시값 이런 것들, 지시범위나 측정 범위를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하고 이제 4주차 2차시 보고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고요. 자, 제가 문제 4개를 했습니다. 4개를 하고 제가 화살표까지 해놨습니다. 화살표까지 해서 이거 4문제에 대한 눈금을 읽으셔가지고 합니다. 단 보고서를 하실 때는 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정답만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까요? 제가 번호를 안 달아놨네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하나를 해볼까요? 어떤 거?
제일 뭐 해보자 하는 거. 이거 작은 거 한번 해볼까요? 작은 거. 자, 이거 어미자 읽으면 몇 밀리미터입니까? 1이고 2인데 1 다음이니까 1mm를 일단 읽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읽으라 그랬죠? 네, 뻔하네요. 1.3이 되겠죠? 또는 1 더하기 여기까지니까 눈금은 총 6개입니다. 6개. 그리고 20분의 1이니까 곱하기 0.05, 즉 6 곱하기 0.05니까 0.3이 돼요. 따라서 1.3mm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즉, 이 간격, 이게 1.3mm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경을 잴 때는요. 네, 이거, 외경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강의를 길게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가급적이면 짧게 할 테니까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요. 하면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주차에서 마이크로미터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